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역사의 미스터리는 바로 조선의 15대 왕,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여러분은 그를 어떤 왕으로 기억하시나요? 혹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폭군으로 그려진 모습이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최근 들어 광해군에 대한 재평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탁월한 외교관이자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광해군의 삶과 그를 둘러싼 오해, 그리고 그가 남긴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한 인간의 고뇌와 선택, 그리고 승자의 기록에 의해 얼마나 역사가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진진한 대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400년 전 조선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역사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지도 모릅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이라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속에서 왕세자로 책봉됩니다. 당시 선조는 평소 아끼던 신성군을 세자로 삼으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왜군의 침략으로 도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자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자신은 의주로 몽진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듯 홀로 남아 분조를 이끌며 전쟁의 한복판에 뛰어든 광해군. 그는 20살의 어린 나이에 맨몸으로 전장을 누비며 백성들의 피폐한 삶을 직접 목격하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조는 광해군을 끊임없이 견제하고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를 폐쇄자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죠. 아들로서 아버지의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언제 폐위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광해군은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가 권력을 잡은 후 보이는 행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선조가 승하하고 마침내 왕위에 오른 광해군. 그는 즉위 후에도 여전히 불안정한 정치적 환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습니다. 동아시아 전체를 뒤흔들었던 명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지만 오랜 전쟁과 부패로 인해 점차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고,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통합하여 강력한 국가인 후금을 건국하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후금은 명나라를 끊임없이 위협하며 새로운 패권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죠. 조선은 전통적인 사대 관계를 맺어온 명나라와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 후금 사이에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만약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외교 정책을 펼쳤더라면 조선은 다시 한번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임진왜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의 포화 속으로 내던져질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실리 외교, 즉 중립 외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나라의 파병 요청에는 명분상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신용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후금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고자 지혜롭게 노력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바로 강홍립 장군에게 내린 비밀 지시입니다. 당시 명나라는 후금과의 전쟁에 조선의 군사적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섬겨왔던 조선으로서는 명나라의 요청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천 명의 조선군을 명나라 지원군으로 파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광해군은 강홍립에게 명나라가 유리하면 명나라 편에서 싸우고 후금이 강세를 보이면 상황을 보아 행동하라는 밀명을 내립니다. 이 밀명은 단순히 양다리 걸치기식의 비겁한 외교가 아니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자 전쟁으로부터 백성을 지키기 위한 현명하고 실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국력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무모한 전쟁이 가져올 엄청난 피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백성들의 안위와 국가의 보존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자신의 정치적 명분과 왕의 자존심까지도 기꺼이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강홍립은 후금과의 사르후 전투에서 패배하고 항복하여 조선군 전체가 전멸하는 비극을 막고 조선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는 후금에 억류되면서도 광해군의 밀명대로
후금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율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조선의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은 후금과의 전면전을 피할 수 있었고, 이는 훗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비극적인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만약 광해군이 명나라의 요청에 따라 후금과 무모하게 전면전을 벌였다면 조선의 국력은 완전히 소진되었을 것이고 역사는 훨씬 더 큰 피해와 혼란에 겪었을 겁니다. 광해군의 이러한 중립 외교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이었으며 시대를 훨씬 앞서간 탁월한 외교적 해안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국제 정세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고 약소국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이러한 실리적인 외교 정책은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서인들에게는 명나라에 대한 배신으로 비춰졌습니다. 유교적 명분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서인들은 오직 명나라에 대한 의리만을 강조하며 광해군이 오랑캐인 후금과 내통했다고 비난하며 그를 역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명나라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윤리적으로도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1623년 인조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합니다. 인조반정의 공식적인 명분은 바로 광해군이 패륜을 저지르고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폭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주장은 순수한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묘한 명분 쌓기였을까요? 인조반정 이후 서인 세력은 광해군을 철저히 폭군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중 광해군 시대의 기록인 광해군 일기는 당시 왕의 통치 행위를 기록한 공식적인 역사서이지만 반정 이후 서인들이 장악한 사관들에 의해 광해군의 모든 행동이 부정적으로 기술되고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은 광해군이 형제인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무리하게 죽이고 자신의 계모인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것을 가장 큰 패륜적인 죄목으로 내세웠습니다. 물론 그의 이러한 행위들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당시 왕위 계승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와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임해군은 선조의 장남으로 광해군에게는 형이었지만 왕실 내에서의 끊임없는 불화와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영창대군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반 광해군 세력의 움직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목대비 유폐 역시 광해군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단순히 폭군이라는 잣대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복합적인 배경과 정치적 의도가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승자의 기록은 언제나 승자에게 유리하게 쓰여지기 마련이며 광해군은 이러한 역사의 비극적인 희생양이었던 셈입니다. 폭군이라는 낙인에도 불구하고 광해군 시대에는 분명히 주목할 만한 업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그의 노력은 여러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었던 공납제도는 지역 특산물을 현물로 바치게 하는 제도로 박납의 폐단이 심해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박납은 정부가 정한 특산물을 개인이 직접 바치기 어려워지자 중간에서 상인들이 대신 납부하고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백성들은 실제 물품 가치보다 몇 배에 달하는 돈을 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은 기존의 복잡하고 불공평했던 공납제도를 개혁하여 백성들이 특산물 대신 쌀이나 면포, 동전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제도인 대동법을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쌀이나 면포, 동전으로 세금을 걷게 되면서 유통경제가 활성화되고 상업활동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등 조선 후기 경제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비록 광해군대에는 경기도에만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시행되었지만 그가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려 했다는 점에서 그의 백성, 사랑과 개혁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은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가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광해군은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재건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전쟁으로 불타버린 창덕궁과 창경궁을 재건하고 새로운 궁궐인 인경궁과 경덕궁을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치스러운 행동으로 비난받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고 전쟁으로 무너진 국가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수도를 다시 아름답게 재건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의 회복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비록 백성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라를 재건하려는 그의 열망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전란으로 인해 피폐해진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황폐해진 농지를 개간하고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었으며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그의 통치 철학을 잘 보여줍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광해군의 업적은 빛을 발합니다. 조선 최고의 의학서적으로 꼽히는 허준이 편찬한 동의보감은 광해군 시대에 완성된 위대한 유산입니다. 임진왜란으로 백성들은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렸고 의약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해군은 허준에게 백성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의서를 편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동의보감은 단순히 기존 의서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허준이 오랜 연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이론 체계를 세워 집대성한 것입니다. 이 책은 동양의학의 정수를 담고 있으며 백성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동의보감의 편찬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것을 넘어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광해군의 깊은 애민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광해군은 무너진 신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고 도성과 지방의 성곽을 보수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란으로 인해 흩어진 호적을 정리하고 양안을 제작성하여 국가 재정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인조 반정으로 인해 광해군은 폭군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의 업적들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서인 세력은 광해군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지우려 했습니다. 그의 중립 외교는 사대주의에 입각한 명분론에 의해 철저히 폄하되었고 백성을 위한 정책들은 폭군의 사치스러운 행동이나 폐륜적인 행위를 감추기 위한 술수로 매도되었습니다. 승자의 기록은 언제나 승자에게 유리하게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광해군 역시 이러한 역사의 비극적인 희생양이었던 셈이죠.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지며 패자는 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됩니다. 광해군의 사례는 이러한 역사의 냉혹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광해군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단순히 폭군도 그렇다고 완벽한 성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격변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조선의 생존과 백성의 안위를 위해 고뇌하며 최선의 선택을 하려 노력했던 한 인간이자 현실적인 외교 감각과 개혁 의지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의 중립 외교는 오늘날에도 강대국들 사이에서 약소국이 생존하기 위한 지혜로운 외교 전략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그의 개혁 정책들은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었음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광해군의 역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줍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복잡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과 악, 폭군과 성군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입체적인 시각으로 역사를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거울입니다. 광해군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권력의 속성, 외교의 중요성, 정치적 명분과 실리 사이의 갈등, 그리고 역사의 왜곡이라는 씁쓸한 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광해군을 어떤 왕으로 기억하시겠습니까? 폭군입니까?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현명한 지도자였습니까?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